안녕하세요, 코어매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캔들이라던가 이동평균선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미 저희 주차연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로얄러더 강사님이신 수급새우님과 비중박사님께서 이미 캔들이라던가 이동평균선 같은 주식의 기본을 다질 수 있는 영상을 제작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고 공부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는 이제 차트 툴이라든가 지표 추가와 같은 편의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시면요, 이렇게 위쪽에 종목명이 적혀 있고요, 그 우측에는 일, 주, 월, 년 이런 이름이 적혀 있는 버튼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 동안의 주가 변동폭을 차트로 나타낸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 주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동안의 주가 변동폭을 차트로 나타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연히 월과 년은 한 달, 1년을 의미하겠죠. 근데 이 분을 눌러주시면은 이전에는 없던 이 숫자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분 단위로 주가 변동폭을 나타낼지를 숫자를 눌러서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설정 값은 이 마우스 하단을 눌러주시면 설정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해요. 지금 10이라고 적혀 있는데 다시 1로 설정을 변경해서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 위에 10이었던 숫자가 1로 변경되면서 지금 현재는 1분 단위의 주가 변동폭을 나타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틱 같은 경우에는 몇 거래마다의 주가 변동폭을 나타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0이라고 지금 제가 클릭을 해놨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20거래 동안의 주가 변동폭에 대해서 이걸 차트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께서 이전 값을 보거나 이제 이거를 확대해서 보고 싶은 경우가 생기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 이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이 온도계를 눕혀놓은 듯한 모양의 그림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막대기를 누르고 우측으로 드래그를 하면 축소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좌측으로 드래그를 해주면 확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드래그 자체가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좀 더 우측으로 가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는데, 플러스 버튼은 당연히 확대, 마이너스 버튼은 축소를 할 수 있는 버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마저도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키보드 버튼에서 이제 방향키 위쪽을 눌러주시면 확대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아래쪽을 눌러주시면 축소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계속 축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축소를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갑자기 우측에 여백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이유가 이제 이 위쪽을 보시면은 슬래시를 기준으로 숫자가 양쪽에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우측 숫자는 지금 최대 축소를 했을 때 총 600개의 캔들이 나오게끔 설정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 축소 값이 749개가 나오게끔 설정을 해놨으니까 최대 축소한 값보다 현재 설정 값이 높다 보니까 그만큼의 여백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최대 축소 값을 늘려주면 여기 다시 차트가 생기겠죠. 이 우측에 보시면은 연속 조회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서 보시면은 이제 이 최대 축소 값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혹시 이게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마우스 좌클릭을 눌러주신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셔도 최대 축소하는 설정 값이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만약 축소를 해서 여백이 생겨서 안 보이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설정 값 자체를 늘려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차트를 볼 때 편리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주시고요, 이 차트 툴을 보시면은 되게 많은 설정 값들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이고 많이 쓰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타원과 사각형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마우스 좌클릭을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설정한 도형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미 설정이 한번 되면 계속 좌클릭을 누를 때마다 이렇게 설정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취소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주시면 그 뒤로는 이제 다시 설정값이 취소가 되면서 더 이상 사각형이 생기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다시 차트 툴 보시고요. 또 많이 쓰는 게 직선 추세선을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게 왜 많이 쓰냐면 이 종목이 최초 시점부터 고점까지 대략 어느 정도 올라갔냐를 확인하고 싶을 때 써요. 지금 보시면은 한 지금 520%가 상승했다라고 적혀 있죠. 이 지금 선이 좀 얇고 그리고 파란색이어서 보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설정 값을 변경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 이걸 더블 클릭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색상 유형 그리고 일자 가격 같은 변경 값이 나오거든요. 색상은 저는 까만색이 좋으니까 까만색으로 하고요, 선 굵기가 좀 더 굵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제가 설정한 값이 이렇게 변경되면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
여기 또 수평선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뭐 이전에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고 있는 종목에 의미 있는 가격을 설정하고 싶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뭐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 이 정도 가격까지 떨어지지 않겠다 하면서 생각하실 때가 있으실 텐데, 그럴 때 이제 이런 추세선을 적용해서 의미 있는 가격에 설정값을 넣는 거죠. 이 설정값도 더블 클릭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현재 가격을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570원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한 25,000원으로 설정을 변경해 볼게요. 색상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직선 추세선이랑 헷갈리니까 남색으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하면 이런 식으로 제가 설정한 값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 정도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차트 툴을 이용해서 이게 차트에 기입을 했는데 이제 이걸 삭제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 주시고요, 차트 툴을 다시 들어가서 개별 차트 툴 삭제를 눌러 주시면요, 이제 가장 최근에 설정한 차트 툴이 삭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눌러 주시면 방금 설정한 파란색 수평 추세선이 삭제된 걸 볼 수 있고요. 이게 단일 삭제 말고 모두 삭제하고 싶다라는 분들께서는 이 차트 툴 하단에 보이는 모든 차트 툴 삭제를 눌러주시면 이 차트에 설정된 모든 차트 툴이 삭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차트 툴을 근데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서 설정하는 게 불편하시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차트 툴을 따로 빼서 화면에 표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파란색 창에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서요, 이 차트 툴바를 보이기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설정이 돼 있죠. 제가 설정을 해제했다가 다시 설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우측에 이 막대기 하나가 형성이 돼요. 여기에 보시면은 방금 저희가 이제 그어봤던 수평선 그리고 직선 추세선 같은 것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차트 툴 바에는 또 차트 툴 편집을 눌러 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넣고 싶은 거를 넣고 빼고 싶은 걸 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아까 한번 그었던 사각형을 이쪽으로 화살표 눌러주시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아래 사각형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차트 툴바는 본인이 이제 사용하고 싶은 대로 설정을 넣고 빼고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또 이마저도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차트 도구라고 이제 이 차트 하단에 보시면은 이런 식의 각각의 선이 그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보시면 이렇게 수평 추세선이 그어지는 걸 보이시죠? 이 차트 도구에서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고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차트 도구 또한 버튼 편집이라는 가장 좌측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걸 설정하고 취소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사각형 되어 있는데 전 타원으로 설정을 해놓고 적용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설정값이 변경돼서 타원을 그릴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우클릭보다는 차트 툴 바라던가 차트 도구를 통해서 보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본인이 편하신 대로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선을 그어 놓은 이 차트를 다른 종목으로 갔다 와 보면 이렇게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종목으로 갔다 오면 내가 그어놓은 선이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계속 영구적으로 저장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우측에 보시면은 날짜 옆에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이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가격 정보의 란에 있는 추세선 저장 버튼을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적용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이후에 설정하는 값은 저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저장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선을 그은 다음에 자, 본인이 만약 일봉에다 그었으면 1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만약 분봉에다 그었으면 이렇게 분 버튼을 하나 눌러주시면 저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버튼 말고 Shift S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추세선이 저장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이 추세선이 저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종목에 한번 갔다 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의미 있는 가격 등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추세선을 그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정작 내가 왜 이 종목을 공략하려고 했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 등과 같은 부분을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선
이 아까 종목명이 적혀있던 란을 보시고 좌클릭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종목 메모라는 글이 뜨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글을 적을 수 있는 메모장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는 이제 이 종목이 왜 올랐었는지 그리고 어떤 악재가 있는지 등을 좀 체크를 하는 편인데,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리튬 관련 이슈로 오른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 날짜를 기입을 해주고 리튬 이슈로 올랐다 정도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얘가 원통형 배터리 개발 성공에 올랐다 이렇게 적어 주시면 이후에 이제 여러분께서 다른 종목을 보다가도 금형을 보고 얘가 어떤 이슈로 올랐다라는 건 바로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면 우측에 없던 초록색 체크가 뜨면서 여기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제가 메모장에 기입을 했던 이 종목의 이슈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목 메모뿐만 아니라 이제 차트 자체에도 본인이 기록하고 싶은 것들을 남길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시고요. 그래서 차트 툴에서 텍스트라는 걸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차트에 좌클릭을 눌러주시면 글을 남길 수 있는 형식의 창이 뜨는 걸 볼 수 있는데, 저는 주로 텍스트 창에는 이 종목의 특징이라던가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공략을 할 거다라는 걸 미리 좀 적어 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 이 녀석은 여전히 리튬 가치의 부각이라는 근본적 재료가 살아있어요. 또 상승 추세가 좋은 놈이거든요. 상승 추세가 좋다 보니까 돌파에 유리하다 정도를 같이 적어 볼게요. 이거는 뭐 이제 드래그를 통해서 이동이 가능한데, 이렇게 해주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추세선을 저장했던 것처럼 이 녀석도 Shift S를 눌러서 지금 차트에 저장을 해줘야 이후에 다른 종목으로 왔다 갔다 해도 메모가 남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거래대금을 추가해서 보는 방식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아래 보시면은 거래량이라고 적혀 있죠. 근데 요즘에는 이게 거래대금을 추가해서 많이 보는 추세예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을 본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얼마나 큰 관심을 받고 있냐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이제 류보텍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이제 종목 자체의 거래량은 1200만 주가 터지면서 상당히 큰 거래량이 터진 건 확인할 수 있는데, 반면에 종목 자체가 가격이 싸다 보니까 이 돈은 얼마 안 들어온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좋은 종목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들 소액으로만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던 거고, 정작 좋은 종목은 따로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께서도 종목을 볼 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동시에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거래 대금을 이제 입력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지표 추가 눌러주시고 바로 거래대금이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래대금이 뜨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적용 주시면 아래에 거래대금이라고 거래량과 같은 형식으로 창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창을 분할해서 보니까 좀 불편하다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꿀팁을 드리면 이 거래대금을 좌클릭으로 눌러주시고요. 드래그를 통해서 거래량에 갖다 놓으면 이런 Y축 표시 방법이라는 창이 뜨거든요. 여기서 다음 지표 Y축과 공유를 눌러주시고 거래량 누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거래량에 거래대금이 합쳐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거래량 지표에 갖다 대보면 이제 거래량 그리고 거래대금까지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설명을 토대로 이제 주가 공략 포인트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직접 같이 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금양을 예시로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보면서 이 녀석이 어느 정도 올랐었지 하면서 직선 추세선을 이용해서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시작 부분부터 고점까지 그거 보니까 여기 700% 이상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걸 보면서 이 녀석이 굉장히 상승 탄력이 좋은 놈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의 변동성에 큰 관심을 가지겠구나를 유추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봉을 통해서 이 녀석의 앞에 얼만큼의 매물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 지금 보면 현재 주가가 가장 높은 구간에 위치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 앞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본인 가격까지 올라왔다고 호다닥 팔아버리는 본절 매물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얘가 상승하기엔 좀 더 유리하겠다 정도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목이 왜 올랐는지 한번 살피고 얘는 리튬 이슈로 올랐구나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현재 리튬 가치 부각에는 근본적 재료가 살아있다 파악을 하시면 이 녀석이 떨어질 때 반토막은 잘 나지 않겠구나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평 추세선을 이용해서 이전에 큰 상승을 보였던 21,500원 부근에 선을 그어주고 하락하다 추세를 돌렸던 14,300원 부근에 선을 그으면서 최근 주가를 보는 거죠. 자, 이 녀석이 12월 19일에 반등을 보였었는데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보니까 나름 의미 있는 상승을 보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추가 하락이 이어졌을 때는 아무래도 21,500원까지의 이격이 없기 때문에 더 하락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14,000원까지 열어두고 이 부분에서 나는 공략 포인트를 한번 잡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반기를 나타내는 121선에선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정도도 유추를 하면서 이에 근접하게 본인만의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추세선을 저장을 하고 아까 메모를 했던 거에다가 더블 클릭을 해서 추가적으로 기입을 하는 거죠. 18,500원 정도부터는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록을 해두면 이제 이후에 다른 종목을 살피다가도 이제 금양을 보면 이 정도 주가면 접근이 가능하겠다 빠르게 캐치를 할 수 있겠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저의 이제 가정일 뿐이니까 그냥 재미로만 들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이제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본인만의 전략을 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업로드를 진행하겠지만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관련 영상을 촬영하던가 아니면 답변을 남겨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쉽고 간단하게 주식 배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